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2024 수능을 대비하는 현재 고2, 예비 고3이죠. 여러분 이제 고3입니다. 어쨌든 2024 수능 대비하는 국어 공부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고2 학생들을 위해서 1분 이내로 빠르게 설명할 거 고3 시험지의 기본 구성입니다. 일단은 고2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개정 전 고3까지는요.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문법 5문제, 그리고 15개, 15개 이렇게 해서 총 45문제였죠. 그쵸? 네, 이제 고3 3월 모의고사부터는 형식이 바뀝니다. 선택 과목이 있다 사실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이거 전체적인 구성을 모르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앞에 3문제를 독서론을 주는데 이건 사실 평가원이 변덕을 부려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요즘은 독서론을 앞에 3문제 정도 박아놓고 있어요. 독서론이 새로운 거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말 그대로 독서에 대한 이론에 관한 화법 작문 같은 느낌의 그 정도 조금 가벼운 갈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비문학스럽긴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이 또 순서를 굳이 썩지 않는다면 4에서 17번 그래서 14문항이 독서예요. 3지문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는 첫 지문이 보통 가, 나형 해가지고 가지문, 나지문 2개 주고서 짧은 거 2개 주고 6문제, 5문제 이렇게 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라서 내년 6평 이후에 혹시나 뭐 달라지거나 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이 이제 17문항이죠. 이렇게 해서 34문항, 이 공통문항이라고 불리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작이 이제 한 문제 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그죠? 언매. 언매에서 이제 매체라는 게 새로 들어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매체, 뭔지. 이 뉴스를 읽어내는 법, 뭐 카카오톡 대화 읽어내는 법. 솔직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왜 등장인지 모르겠는 과목이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이 그렇습니다. 문학, 뭐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극, 수필 이런 여러 갈래 있는 거 알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가 고3 국어시험지의 기본적인 구성, 현재의 기조입니다. 화작 언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독서랑 문학 공통부분에서 공부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올해 국어가 쉬웠다라는 말이 있죠. 그쵸? 혹시나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수능이 끝나고 쉬웠다 기준은 전년도 수능이나 아니면 그해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올해 쉬웠으니 저희 때는 어렵나요? 하는 질문을 요즘 자주 듣는데 현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이과 수학 제외하고는 수능에서는 거의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반영 비율도 엄청 커졌죠. 예체능 친구들 혹시 있으면 거의 국어 다잖아. 그쵸? 항상 최악의 난도를 상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방향이나 강도를 바꿀 여지가 있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결론, 바뀐 거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정말 사설 자료가 많아요. 주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 지금 혹시 고2 친구들이 접해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고3 가면 볼 겁니다.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풀기가 벅찰 정도로 많아. 이걸 꼭 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도 시기상조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3월까지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기출 분석이 언제나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쌤이 카페에 고3 지문 맛보기 시리즈를 비문학, 문학, 독서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서 좀 체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EBS. 쌤은 원래 EBS보다도 그냥 독해력적인 피지컬 이거를 훨씬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독해력이죠. 그럼에도 막판에 고3이나 N수생들이 이 EBS 때문에 수능 직전에 이제 그 독해력 훈련이나 문학의 경우는 이제 선택지와 싸우고 근거 찾는 훈련 이런 걸 기출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EBS 공부가 나중에 급해져서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 기출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는 N수생 친구들이 있으면은 수능 나오는 시점에서 일단 하루에 가볍게 비문학, 문학 2지문 이하 이 정도로 해서 꾸준히 풀어서 1회독을 해놓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하루 나누면 2달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을 하면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페이지에 별표나 저라면 이제 약간 작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해서 마킹을 해두시고 문학은 특히나 처음 보는 지문들 짬이 좀 찬 N수생 친구들이라면 이거 나올 만한데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것에다가 마찬가지로 표시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 1회독 하면서 표시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가 상당히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나중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 분석에 메인을 두면서 고3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EBS로 국어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난 파워 정시러라 내신 따윈 개나 줘버릴 거야 하는 친구들도 수특 비문학이나 문학 이 시험 범위인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빡세게 해놓으면 수능날까지 거의 기억이 나서 남들이 다 했던 거 나중에 혼자 보려고 하면은 되게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수특이나 수완 같은 거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라면
그때 내신 공부만큼은 내가 이거 수능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잘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과목만큼이라도 꼭 공부 잘해주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약간 전국구 내신 같은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바퀴는 돌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ABS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 경찰대 리트, 미트 이런 거 들어봤나요? 혹시 들어본 친구들? 사관학교 이런 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하는 친구들 이것도 나중에, 이건 지금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기출 분석이 메인이다. 지금 시점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기출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풀어보면서 시작해도 좋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솔직히 좀 많은 편입니다. 예비 고3들이 이제 뭔가 고3이 됐으니까 하면서 시간이 갑자기 없는 것 같고 진도 언제 다 나가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고3 되면 더 바쁘거든. 지금 나름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비문학 한 지문을 혼자서 막 1시간, 막 30분, 1시간 이렇게 붙잡고서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내가 이 지문을 혼자서 완벽하게 이해해보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강의 같은 인터넷 강의나 뭐 수업 같은 거를 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수특 나올 때 기점 혹은 학교에서 학교 수업하는 경우는 잘 듣고 그거만큼은 내신 점수 잘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라. 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엄매 그리고 화작,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 내 상황에 맞춰서 뭘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